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은 음, 그 요즘 중동과 관련한 이슈는 예, 뉴스에 나오면 그냥 안 봅니다. 일부러. 예, 한 번에 해주겠지. 좀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뭐 성일광 교수님 네, 나와서 정리해 줄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걸 여기다 내 에너지를 쏟냐. 오늘 그래서 모처럼 여러분들 그러실 줄 알고 네. 저희가 또 박현도 쌤 모시고 모시고. 요즘 중동 얘기 좀 배워봐야 될 텐데. 네. 하여튼 한참 전에는 왜 휴전도 하고 네. 뭐 헤즈볼라하고도 휴전하고 뭐 포로도 교환하고 좀 괜찮은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3단계 그 가자 휴전안이 있었거든요. 예. 1단계는 양측이 인질 교환입니다. 인질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자가 죽은 사람 산 사람에서 48명의 인질을 보내고 이스라엘이 거의 2,000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사람 잡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줬거든요. 예. 이제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게 시신 한 구만 남을 정도예요. 예. 예,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럼 이제 2단계로 가야죠. 그 2단계가 2단계는 이제 하마스 무장해제입니다.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합의가 됐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측에서 내놓은 안이 그렇다는 그런 거죠? 내놓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마스 무장해제가 그 휴전안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휴전안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마스가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중무장 화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말 그대로 해제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지킬 무기 경무기까지 다 할 수 있겠느냐? 예. 개인 확인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또 지금 무장해제 못 하겠다 나와서 이제 무장해제가 돼야 되는데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 국제 다국적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안정화 군대. 아, 안정화군이 평화유지군. 네, 평화유지군보다는 안정화 군대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군대가 들어가서 그 하마스를 해제를 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가겠다, 뭐 아제르바이잔 우리가 한 2만 명 보내겠다 하고 뭐 좀 이렇게 으싸으싸하다가 하마스가 무장해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린 좀 생각해 보겠다고 전부 다 뒤로 빠졌어요. 아, 왜 우리는 가서 치안만 유지하려고 생각했는데 와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죽을 텐데 우리 애들. 예, 그러면서 전부 다 뒤로 지금 빠져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군대는 있어요. 예. 튀르키예. 아, 거기 용감하네. 이스라엘은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니는 와서 꿍꿍이가 튀르키예는 있지. 위험하다. 어. 튀르키예가 초록이 동색이다 해서 얘네들은 하마스 편 들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튀르키예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눈이 굉장히 껄쩍지근합니다. 왜 하마스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마스하고 사상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고 현재 그 튀르키예 대통령이요. 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마스를 도와서 하마스를 더 힘세게 만들 거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더 찝찝한 거는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지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게 튀르키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여기 어떻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그렇게 되면 밀이 커져가지고 튀르키예 힘이 너무 세지고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돼도 너는 안 된다예요. 네 상주하려고 그러지. 약간 예, 그런 예, 그런 느낌이군요. 거죠. 니네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겠다는 나라는 못 들어오게 하고 예. 들어가려고 했던 나라는 못 들어간다고 지금 있고. 아, 네, 그래서 2단계. 그런데 무조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조건 간다. 무장 해제 간다. 예, 간다.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무기를 버리는 걸 못 믿겠다. 그냥 무기 내가 버리면 우리 다 죽을 다, 거다. 다 죽이려고 그러지. 예. 그런 불신이 있나 봐요. 그럼요. 예, 있죠.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예. 안 하고 싶겠죠.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힘을 이쪽 지역을. 예, 일단 휴전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기들은 예전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한 2-3년 전으로. 이제 약간 소강 상태로 있으면서 힘은 비축하겠다는 거죠. 쉬는 그럴 시간 것 동안. 같고 예.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기로 했으니까 근데 뿌리 뽑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단계에서 53%만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가자 지역을. 2단계 가면 40%예요. 여전히 40%는 이스라엘이 통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 안정화군이 들어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그 범퍼 전종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그쪽에서 먼저 재건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재건을 해도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돈 댈 거냐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돈안 미국이 내죠. 돈 낸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 관광지로 트럼프 절대 안 내죠. 말- 트럼프가 돈 낼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삥 뜯습니까? 돈 안 내죠. 그러니까 다들 누가 낼 거라고 생각했냐면 까타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제가 도하 포럼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밤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카타르 시간으로 어제 아침 시간에 카타르 외교 장관이면서 총리가 네. 인터뷰를 했어요. 터커 칼슨이라고 그 마가의 그 마우스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했는데 우리 돈 안 된다. 이 팔레스타인을 누가 망가뜨렸냐? 망가뜨린 나라 한 사람은 망가뜨리고 우리가 돈을 그 망가뜨린 거 다른 나라가 망가뜨린 거를 우리가 재건하는 걸 안 한다. 그러면서 재건을 하는데 돈을 쓰지는 않고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어요. 한 푼이라도 우리가 돈을 쓰는 건 팔레스타인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지. 예. 다른 나라가 망가뜨려 놓은 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별이 딱 정확하게 돼 그게 왜냐하면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예. 그 누구 좋은 일이라는 이거죠. 그 지금까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거 있으면 열심히 하겠죠. 예. 근데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부실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총리의 말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9월 9일에 그 도하에 있는 하마스 그 휴전팀 그 문서를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마스 고위 관계자 집을 때렸잖아요. 미사일로. 예. 카타르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그게 언제 일이죠? 9월 9일입니다. 예. 아, 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렸어요. 기억이 난다. 그 카타르에 있는.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전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하마스를 돈을 대고 있는 카타르 한번 손을 봐야겠다는 말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마스가 돈이 다 카타르에서 오고 이스라엘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어저께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마스한테 돈을 준 거는 1달러도 다 이스라엘의 기관을 통해서 갔다. 모든 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갔다. 한 푼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마스에 돈을 준 거는 미국이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마스를 돈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원청하고 그래서 모사드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부가 그동안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를 다 알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하마스에서 준 거는 이스라엘이 모르고 준 건 한 푼도 없다. 공개적으로만 공개적으로 줬다는 했습니다.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몰래 준 건 없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왜 그걸 사실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은 네타냐후가 무슨 말까지 했었냐면 지금 하마스한테 돈을 가는 걸 막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언제요? 자기가 총리일 때요. 옛날에? 9년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하마스한테 돈을 가는 거를 막는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하마스하고 그 가자에 있는 하마스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그 파타를 갈라놓기 위해서는 하마스를 키워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 오히려. 네. 네타냐후 할 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치정부 네.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말고. 네. 이 카타르 그래서 그 총리가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한 푼도 1달러도 이스라엘은 모르고 들어간 돈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스라엘도 양쪽 팔레스타인의 두 세력을 갈라놓기 위해서 하마스를 지원했을 수 있고 네. 카타르가 거기에 협조해서 돈 줬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그럼 왜 이스라엘은 카타르를 손본다고 중얼거렸대요? 그러니까요. 웃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야 카타르 너 이제 우리 하마스가 우리의 주적이 됐으니까 니네 좀 내지 마. 내지 돈 마 주지 했을 마. 텐데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을 거쳐서 갔다면 이상한 거고. 네.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단 한 카타르의 푼도. 주장. 카타르 네, 쪽 카타르는 설명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그리고 거기에 돈을 간 것도 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청해서 간 거고 하마스한테 간 것도
근데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일까요? 지금까지요. 계속. 아니면 지금도 예, 예. 이스라엘을 거쳐서 주고 예, 있다. 다 했었다.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카타르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지금까지 하마스에 간 거를 이스라엘이 모르게 간 거 없다.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비롯해가지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정보기관이 다 알고 갔다. 예. 근데 뭔 소리 하냐? 근데 우리를 때렸냐?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에 화났다. 카타르도. 예. 그래서 지금 카타르하고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만났습니다. 예. 예, 지금 뉴욕에서 만나요. 왜요? 예. 또 그건 왜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만나도록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예. 카타르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카타르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5천억 달러거든요. 5천억 달러인데 이미 1,500억 달러는 이미 투자를 했고 미국에요? 미국에. 그건 네. 또 왜 아니 투자를 해요? 트럼프 우리처럼이요. 아, 예, 예. 우리처럼 우리는 약간 울며 겨자 먹기인데 여기는 아주 그냥 통 크게 그랬어요. 예, 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올해만 미국으로부터 가져간 돈이 40억 달러가 넘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누가 도대체 미국의 동맹이냐. 그 얘기는 할 만하지. 네. 이스라엘은 자꾸 우리가 퍼주고 있고, 예, 그리고 카타르는 뭐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예, 하고. 그 60년대 이후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가져간 돈만은 3천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에서. 예. 그런데 누가 진짜 그 미국의 동맹이냐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의 네타냐후- 입장은 오케이 되네요. 예, 예. 그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 질질질 전쟁을 끊는 데다가 계속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가 어지간해서 그런 말 안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질른 것 같아요. 그 포로를 교환했을 때 네. 그 포로가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 포로들이 다 전사들일 거 아니에요. 일종의. 워리어. 그 전사들이 갑자기 막 보강이 엄청 돼서 오히려 전력이 강화되는. 에이, 뭐 전력이 강화되겠냐. 지금 뭐 할 게 없는데. 아닙니까? 예, 그 나름 사상범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름. 사상범들이죠. 어. 네, 많은. 그러니까 근데 되게 충성심이 하마스의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 그것도 있지만 사실 한꺼번에- 민간인들도 많아요. 그냥 끌려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끌려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주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영장이 나온 것이 무조건 감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카타르가 이스라엘에 협조하지 않고 네. 혼자 단독 지원한 게 없다면, 네, 없는 게 사실이라면,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스라엘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저기 총리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정보기관 2개, 모사드, 신베트도 다 한다. 근데 그럼 네. 이스라엘은 왜 카타르를 싫어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니, 그 지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애들이 아니라면 기억 상실이 걸린 거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이득. 그러니까 이게 네타냐후 총리의 문제점은 항구성이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비전과 정직함이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전쟁도 이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허.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특히 이제 9월 9일 이스라엘이 카타르 공격한 거는 예. 큰 실수였죠. 중동 국가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네, 다 적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자리가 없어져요. 자꾸만 고립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은 오만 외교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이 중동에서는 문제아가 이란입니다. 네. 문제아가 항상 중동 이란이었어요. 국가들이 생각하기에도 예, 예. 아, 그런데 오만 외교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명백하지 않느냐. 이 중동의 지금 현재의 문제아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투르크 파이살 그 전 사우디아라비아 정보장관이 있거든요.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날 때 정보장관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이었거든요. 예. 여기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아는 뭐냐? 이스라엘이다. 중동의 문제아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중동의 문제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등극을 했고요. 덕분에 이란은 약간 빠졌어요. 이란이 문제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문제아로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 지금 하나의 변화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에 맞서거나 이 외부의 환경에 맞서 특히 9월 9일에 카타르를 때린 거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걸프 지역에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걸프 아랍 국가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3국을 때린 적이 없었나 봐요. 그죠? 아니 카타르를 때린 적은 없죠. 카타르를 때리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아랍 국가를 때린 거는 특히 산유국에 있는 이쪽을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때렸잖아요. 그러게. 그동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때린 걸겠죠. 뭐 팔레스타인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로 겹쳐서요.
실수죠. 큰 실수. 근데 거기가 그게 굉장히 큰 실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집단 체제를 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란과도 많이 가까워진 편입니다. 물론 이란과 건너야 될 강들이 꽤 있어요. 아랍 국가들이. 예, 아랍 국가들이 첫 번째로 이란이 혁명 수출하는 거. 예, 이란 혁명 수출하는 거 뭐 지금은 그걸 말할 계제도 못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꾸만 주변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거. 예를 들면 대리 세력을 만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네, 이란이. 그래서 뭐 바레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이란이 좀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UAE와 이란 간의 영유권 다툼이 있는 섬이 있거든요. 그 문제 해결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해결된다면 이란과는 건설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협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보 체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이에요. 지금 이 역대 이란과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던 아랍 얘기들입니다. 국가들도 이란은 미워했고 이란은 항상 불안한 상대죠. 네. 사우디와 이란도 사이가 안 좋고 그 혁명을 수출한다는 게 이란이 나머지 아랍 국가들의 체제에 대해서 네. 니네들도 문제야. 그렇죠.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예, 그 때문에 혁명을 거죠. 수출한다는 얘기니까 주변 국가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왕정이 뭐냐 21세기에 예. 민주 투표해야지. 예,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건드렸냐면 그 이란의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아니 나라 이름이 어떻게 그 집안 이름이냐? 예,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름을 따서 이승만 민국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부터 조롱했거든요. 그게 나라 이름이냐 그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이 이쁘지 이란은 안 이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불편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란과 같이 협력할 마음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많이 미워진 건데 문제아가 된 거죠. 아랍 국가들은 예, 아랍 문제아. 국가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원래 문제였잖아요. 원래. 그런데 사실은 이란이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을 괴롭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이란하고만 팔레스타인만 부딪혔지. 그렇지. 예, 팔레스타인 문제만 있어서 그러지 예.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의 존폐의 위기를 몰아오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란은 당장의 위기거든요. 당장의 위기. 예. 사우디 뭐죠. 예, 그러니까 문제야 넘버 원이었어요. 그건 압도적으로 79년 이래로. 그럼 아랍 국가들도 자기 형제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부터 땅 뺏기고 쫓겨나는 거에 대한 아픔보다는 네. 이란이 자기네 나라 체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에 대한 화가 더 큰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공을 이란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혁명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인의 민족주의의 시오니즘. 싸움이었거든요. 예. 근데 79년에 이란이 나오면서 그거를 무슬림 대 시온주의 싸움으로 바꿔버리니까 그걸 리더격으로 이란이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랍 국가는 낙동강 오리알된 거죠. 우리 그동안 그러니까 너 아랍어 쓰지도 않는 애들이 왜 이 난리를 치냐 이거죠.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했던 첫 번째 지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국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압둘 아지즈 국왕이 1945년 2월달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를 만나서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 이스라엘 쟤네들 저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가 자기가 반드시 아랍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루즈벨트가 살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랬지. 예, 그게 너무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그 만난 다음에 처칠이 부랴부랴 압둘 아지즈를 만났거든요. 예. 압둘 아지즈 국왕이 말한 말이 기가 막힌 말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여기서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고 자기가 알아서 날아갔다. 그래서 유럽에서 살았다. 예. 유럽에서 살았는데 유럽에서 니네들이 못 살게 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로 왔지. 여기로 예, 왔지. 못 살게 굴고 니네들이 못 살게 굴고 사람도 죽이고 홀로코스트에 사람도 죽이고 예. 그러면 니네들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유럽 문제. 그러면 니네들이 유럽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니네 유럽의 땅을 내주면서 나라를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왜 니네들은 쑥 빠지고 우리한테 이걸 다 넘기느냐? 왜 아라비아 여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과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면서 나라를 만든 시끄러워지고 있으니 예. 이게 뭐냐? 니네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라비아 또 설득력 있네. 그 아랍 국가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 노력 많이 했고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됐고요. 거기다 이란까지 끼어들고 그다음에 이란이 그냥 그 끼어든 것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한테 니들 뭐 이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라 이름 이상해 니네 정권 그거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혁명을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로서는 와 이 문제야 넘버원은 이란이죠. 79년부터 변함이 없이 1등이었죠. 그런데 이제 선수 교체가 된 겁니다. 예. 예, 선수라면 이스라엘이 더 문제다 이거죠. 지금. 그 계기는 뭐예요? 그 계기는 카타르 카타르를 친 공격. 거예요? 카타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카타르 공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했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그럼 무리도 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한 거예요? 거지. 다른 국가들이 하여튼 그 아랍 국가는 우리 체제에 위협을 주는 놈이 제일 미워해 1번. 뭐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것보다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신경 많이 썼습니다. 70년 동안 돈도 많이 됐어요. 근데 답답하죠. 그렇게 돈이 많이 갔는데 여전히 난민 경제고 뭐를 했냐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란이 항상 위험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뭐 곳곳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중동의 문제. 그러니까 투르크 파이살 장관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투르크 파이살이라는 장관이 누구예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면서 예. 그 정보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그 저 싱크탱크거든요. 예. 이분이 그런 말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중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로 얘기를 하잖아요.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예. 아랍 국가들끼리. 아랍 국가들끼리는 공감대가 있어요. 근데 뭐 아랍 국가들끼리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삐딱선을 타는 나라가 UAE예요. UAE가 자꾸만 사우디하고 어긋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아랍 국가들이 뭉치는 데서 UAE는 예. 자꾸 삐딱선 타고 있고. UAE가 자꾸만 중심의 축을 여전히 이스라엘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주변 국가들이 약간 불편해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아무튼 지금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이란이 아무튼 조금 면죄부를 받았다. 그동안 1등 문제에서 약간의 면죄부는 받았어요. 약간 완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예. 당하고 그러니까 약간 예. 불쌍하다는 것도 있긴 다만 이란의 핵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 좀 복잡하네. 예. 야. 근데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갖겠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네. 아까도 네. 이 중요한 이 변화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카타르를 공격할 때 더 신중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안 했을 텐데 아니면 네. 확실한 명분이 있거나. 물심양면 팔레스타인 돕고 있는 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 쟤네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니까 참자들 하고 뭐라도 했을 텐데 왜 이번에는 하등에 도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유도 없는 카타르 공격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카타르를 공격하는 건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는 있으나 쟤네들이 자꾸 팔레스타인 몰래 지원하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울질하다 공격한 거지. 카타르의 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그걸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미친 짓을 한 이스라엘이 거밖에는 아마도 더 됩니까? 카타르를 공격한 거는 휴전 협정하기 싫어서. 휴전 협정 얘기가 나오니까 휴전 협정하기 싫었어요. 그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을 때린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던 카타르에서 검토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거를. 예, 카타르에서. 팔레스타인 그 예, 하마스. 하마스가 하마스의 온건파를 죽인 거구나 그러니까. 네. 성공도 못했고, 성공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한 거죠. 예, 그건 이해가 되네. 네. 진짜 근데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계속해야 되는데 저기서 휴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네, 계속 전쟁을 하고 싶죠. 예. 그리고 면죄부를 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면죄부를 요청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네타냐후 그러니까 총리가 요청한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면권이거든요. 네. 사면이라는 것은 잘못이 확정된 다음에 사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나 보장해줘. 그럼 내가 전쟁. 벌도 안 받았는데 지금 면제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전쟁을 그만둘게.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타냐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 아 그래 그만 너 저기 기소도 안 하고 뭐 안 할 테니까 예. 그냥 너 총리 내려와. 그리고 너 혼 안 낼게.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질문이 뭐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 은퇴할 거냐고. 그러니까 안 한대요. 음. 계속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 안 한다 그러면 또 뒤통수 맞을까 봐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총리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예. 면제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총리는 계속 하겠다. 예, 이게 말이 안 근데 되는 거죠. 면제 내지는 보호의 아. 약속을 믿고 그 대권을 내줬다가 배신당한 케이스는 역사에서 엄청 많으며 많으니까. 최근 사례로 최근 사례도 그 있어. 전두환 노태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둘은 심지어 친구였는데.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러니 네타냐후가 어떻게 그걸 놓겠습니까? 근데 저 이제 우리 성균관 봐서 없으니까 저도 할 말을 좀 질러 보면 사실은 네탄야후 총리가 속해 있는 리쿠드당이라는 게 그 정체성이 예. 거기가 소위 말해서 세틀러 컬러니얼리스트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착민 신민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기본적으로 생긴 게 여기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밀어버리고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게 이들 당 강령의 목표예요. 예. 이 당을 만들 때부터. 극단적 뭐 극우 예. 내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탄야후가 극우 정치인에 휘말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네탄야후 자체도 저희 말해서 정착민 식민주의자예요. 정착민 식민주의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을 만들었을 때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냈잖아요. 호주도 그렇고. 예, 그런 식으로 원주민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고 예.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든다라는 게 리쿠드당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게 유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두 국가의 해법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공존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공존할 마음이 없는 거고 한 나라는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아. 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법은 둘이 서로 그냥 가장 좋은 해법은 두 국가예요. 그러겠죠. 예.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고 해줘야 예. 되니까. 두 국가 해법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두 국가 해법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거군요.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어. 솔직히 그렇게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네탄야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국가 해법 안 한다고. 아니 근데 근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조금 더 오지 마. 이렇게 해서 잘 살면 왜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지는 붙어 있으면 얘들이 항상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덴슈타트라고 처음에 그 1896년에 시온주의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테오드르 헤르첼이 처음으로 독일어 책으로 이제 시온주의 책을 본격적으로 쓰거든요. 유덴슈타트 그러니까 유대인 국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1897년 그 다음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거든요. 예. 줄기차 목표는 유대국가 건설입니다. 유대국가는 유대인들만의 국가지 거기 아랍인들이 들어갈 수는 안 되는 국가예요. 아니 근데 그 유대 국가를 이렇게 여기 잘- 선을 잘 그어서 나누면 한반도도 그 좁은 것도 나눠서 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남북한이. 유대인 국가야. 너희는 여기서 아, 살아. 좀 좁더라도. 좁아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그게 두 국가 해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안 해요. 싹 다 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완전하게 팔레스타인을 회복한다는 거. 거기가 약간 종교적인 그런 아, 위치가 네. 있어서 팔레스타인을 회복한다는 아. 거고. 예루살렘에 전부 다 나가야지. 뭐 공유하고 그런 거 없어. 뭐 이제 댓글 엄청나게 악플 달릴 건데 지금 역사적 사실만 얘기할게요. 예. 처음에 1921년에 국제 연합이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을 영국에 줬을 때 1920년에 예. 세 개의 땅을 줍니다.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 영국에,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 또 영국에, 그다음에 시리아 위임 통치령은 프랑스에 줘요. 예. 그 시리아 위임 통치령에서 시리아에서 프랑스가 시리아하고 레바논을 만든 겁니다. 네.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을 받은 영국이요. 1920년에 받거든요. 예. 예. 20년에 받았을 때는 팔레스타인의 땅이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요르단까지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1921년에 처칠이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강 넘어서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지금의 요르단을 떼어내요.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위치를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리쿠드당의 이런 시온주의자들은 얘기를 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요르단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해요.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 처음 받았었을 때 그 근거는 옛날에 우리가 살았으니까예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옛날 뭐 이유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뭐 아니 그런 그러니까 요르단까지 다 이게 팔레스타인이고 거. 그게 우리 거기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 고토는 옛날 역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심한 사람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다음에 그 시리아 쪽까지도 연결하는 대그레이터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활한 만주벌판이 우리 예, 땅이라고 예. 주장하는 거와 예. 비슷하네요. 그게 근데 어. 우리는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광활한 만주벌판 지금 뭐 네. 남북 통일도 못한 상태에서 만주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우리보다는 더 현실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왜냐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저거 다 우리 땅이야.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지. 뭐 어디 저 초원의 유목민족들이 저거 갖고 있으면 그건 하겠죠. 우리도 네. 야 광개토당비 바로 가져하고 통일 후에.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게 멘탈리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음. 그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에서 아. 온건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아.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해야 자기가 이제 사법 뭐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계속 전쟁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지금부터 하루 이틀이지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야 그래도 뭐 해야지. 근데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타냐후를 싫어하면서도 네타냐후가 헤즈볼라를 때리고 뭐 이란을 때리면 지지율은 올라가잖아요. 이란 때릴 때는 80%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많이 보수화가 된 건 맞습니다. 예, 1995년 이래로 이사크 라빈이 그래도 그나마 좀 온건한 목소리를 냈는데 거의 예. 끝나버리고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에서 안 받아줘요. 지금 현재로서.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당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예. 이스라엘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이제 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이란 핵 문제거든요. 이란 핵 문제. 그 이란 핵 문제는 결국에는 이란이 핵 농축을 하는 거를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이란 핵 농축 오케이 뭐 3.67%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 예. 그리고 의료용은 20%니까 20%까지 봐줄 수 있어. 그런다면은 핵 협상이 타협이 될 거예요. 예. 타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3.67이든 뭐든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예 하지만 핵은 아예 안 하지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오케이 우리 안 할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하 포럼에서 뭐 이게 진보적인 목소리죠. 이란의 그 전 외교장관 즉 그 JCPOA를 처음으로 타결했던 예. 협상파 예. 자리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2015년 협상을 할 때는 이란이 타협의 길을 택했다 이거예요. 예. 미국도 타협의 길을 택했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 두 나라는 타협에 익숙한 나라가 아니고 예. 이란은 저항에 익숙한 나라고 미국은 강요에 익숙한 나라인데 이게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잘 못하는 길로 타협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 양쪽에서 비난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에서도 비난이 많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비난하던 사람이 트럼프가 나간 거고 예. 자리프도 이란에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타협했다고. 아, 그 합의했다고. 나중에 예. 아. 그래서 지금은 이란도 저항으로 간다 이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타협이 안 되니까 이란은 자기들이 잘하는 게임, 저항 게임으로 가는 거고 미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게임, 강요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강요와 저항이 부딪히면 타협이 없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전쟁은 불가피하죠. 예.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란은 핵 농축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미국은 핵 농축을 허락할 마음이 없고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거라고 믿어요. 그건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쟁은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 전쟁은 확실히 하는데 아, 무조건 전쟁인데. 전쟁인데 언제 하느냐 그것만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런 그리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언제 하느냐가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전처럼 맞고만 있지 않겠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란은 약자잖아요. 네. 약자는 원래 먼저 공격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보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그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공격을 해오면 분명히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올 때고 우리가 앉아서 맞을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선빵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은 시간의 문제고 두 번째 전쟁의 강도는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셀 거다. 이란도 살해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란도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제정신이라면 이스라엘이 비행기 한 방을 못 날릴 정도로 초토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 미사일을 1000개를 쏘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000개를 날리겠다라는 거예요. 1000개의 미사일이 만약에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스라엘이 꽂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비행기 못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강렬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 얘기가 나온 게 12월 말이나 뭐 1월, 2월 달에는 전쟁이 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일단 우리는 공격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12월, 1, 2월은 이스라엘 말이 맞다면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내년에 안에는 분명히 뭔가 이 핵 협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란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물 부족도 있고 난리인데 네, 물이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네, 물이 부족하죠. 근데 하겠느냐? 그런데 이란은 지금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나라의 전체가 살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소리는 있어요. 어떻게 타협을 해볼까 하고 좋은 목소리를 보이는데 좋은 목소리를 보이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미사일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도 강경파가 득세하는 이유는 미국과 타협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타협을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 달에 500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예. 탄도미사일 만들고 그 재료를 중국에서 갖고 왔고요. 지금 한 달에 500개씩이니까 벌써 지금 미어샤이머 교수도 그 얘기 하던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난 6월 달에 양측의 10일간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12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이란이 처음에 엄청 맞았는데 회복력을 많이 바로 회복을 했다 이거죠. 그게 무서운 거다. 맞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예. 맞아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란이 진짜 무서운 거는 회복력이 빠르다. 그게 미국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 얘기합니다. 미국의 실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때린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이 때린 거를 봐줬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미국까지 같이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게 큰 실수다. 미국은 전쟁 공격을 하지 않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선을 넘어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을 못 믿을 거다 이제 앞으로. 절대 못 믿습니다. 원래 못 믿는데 더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적으로 비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 부족 심각합니다. 테헤란이 지금 셧다운될 상태예요. 예.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비가 안 왔어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전 국민 기도 대회가 열리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뭐 비를 내려줍니까? 예. 예. 제 이란 친구가 그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날씨는 하느님 못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될 일 아니다고. 예.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거의 기우제거든요. 예. 비가 안 와요. 아하. 뭔가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 걸로 분석하고 있어요. 걱정이네 그건. 그러니까 그거 나름대로. 6년째 가뭄입니다. 아이고야. 6년째 가뭄이고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 1, 2년 가뭄이 아니고 6년 가뭄이었으면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뭐 댐을 만들든지 뭘 예. 해야죠. 그런데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농작물에 들어가는 물이 그 쓰는 물이 한 80-90%를 쓰고 있거든요. 예. 농작물에 너무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 취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계속 우물 파가지고 땅.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뭐냐면 수도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예. 아니 아. 도시가 작동이 안 돼요. 비 오는 다른 땅이 이란에 있기는 있나 남쪽으로 봐요. 내려가자 이거 남쪽으로. 아하. 야 이게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예. 고민거리네. 근데 1000만이 넘는 17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주변 도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도시가 완전히 지금 물 때문에. 아이고. 그리고 뭐 인공 강우도 안 돼요. 인공 강우도 이게 한두 번이지.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데 그것도 예. 안 되고 최악입니다. 엄청 그런데 뭐 떨어졌겠지. 지금 모든 게 최악인데요. 근데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과 그런 식으로 1000개의 미사일을 쏘고 그런 걸 할 수. 별개 문제니까요. 이건 국가 생존의 문제니까. 이스라엘과는 국가 생존의 문제니까 아마 죽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이스라엘은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이렇게 네, 믿고 있군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스라엘 아니라고 이게 그건 확실한 사실 근데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걱정하는 게 어. 오판으로 공격을 할까봐. 아니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차라리 우리가 선빵하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이 선빵을 할 생각을 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선빵을 날릴 생각을 해요. 근데 이란의 진짜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선빵 날리는 거야. 미사일만 있으면 미사일과 버튼만 있으면 선빵이 되지만
그 이후에 뒷감당을 하려면 이른바 국력이 진짜 탄탄하게 받쳐줘야 근데 가능하잖아요. 지금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왜냐면 일단 젊은 세대들이 그 Z 세대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Z 세대가 한 15% 인구의 15% 정도 되는데 네. 이들이 10대부터 20대 정도 되잖아. 20대부터 뭐 30대 안 될 정도로. 근데 이들의 파워가 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란 정부도 지금 어떻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히잡 안 쓰거든요. 네. 히잡 안 쓰고 락 뮤직 듣고요. 그다음에 원래 오토바이크라고 그러죠. 오토바이 타도 안 되는데 오토바이도 막 타고 다니고요.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10대도 컨트롤 안 되는 나라가 전쟁 수행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 수행하고 10대는 별개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한번 해봤잖아요. 8년 전쟁 해봤지 않습니까? 이라크하고 이라크하고. 압도적으로 밀려서 해봤잖아요. 혼자 싸웠지 않습니까? 혼자 미국이 도와주는 이라크,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이 돈을 대는 이라크하고 싸웠잖아요. 아랍 국가들이 돈을 대는 이라크하고 그러니까 8년 전쟁에서. 예전에도 어려울 때도 그 정도 싸운 저력은 있으니 우리는 예.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력은 있다 이거죠. 이해한다 우리는 이거죠.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가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잘하는 저항을 시작했고 미국은 가장 잘하는 강요를 시작했는데 이 타협점이 어디냐 더 이거죠. 이란이 어려워질수록 더 핵에 몰두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가성비 제일 높은 게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때렸을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맞았는데 우리가 못 가질 게 뭐가 있냐. 그 이란 대통령 좀 이렇게 온건파 대통령이 당선됐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게 약간 미국이랑 협상을 할 거야 이란이.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을 때 이란에서 환영했었거든요. 그 협상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오히려. 예, 오히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란의 정치 체제가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예.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긴 한데 예. 이 사람이 너무 종교적이에요. 그 사람도 종교적이에요. 네, 너무 종교적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개혁적인데 종교적이라는 건? 이 종교적인 사유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 종교 안에서만 개혁적이다? 종교적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종교를 많이 하니까 이게 보수파들한테 어필하는 측면은 있어요. 예. 보수파들이 논리를 깨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트럼프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언행록을 쭉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진짜 국민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란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교육 문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맨날 형이상학적 담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으면 이게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닌데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스크나 이런 데서 할 발언인데 그걸 대통령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 행정 책임자가 그쪽에 많이 꽂혀 있는 분이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설을 들어보고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몇 가지 굉장히 진보적인 의견을 하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실사구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아하.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분이 있었지. 예. 네, 그래서 이거 이란의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하. 예, 대통령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심각하다. 안타깝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전쟁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 네, 그거 이란과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나온 이란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등이 우리를 칠까봐 먼저 선공하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네. 이스라엘은 한번 맞으면 근데 얼굴 때렸어? 나는 그럼 근데 이제 이란 그런 거죠. 만약에 선빵을 날리면 예. 상대방이 정신 없이 그냥 끝낼 도로 날려야지. 어중간하게 날려가지고 반격해가지고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쟁 안 하고 싶죠. 네. 안 하고 싶은데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란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은 그걸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이란의 믿음은 예.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이스라엘은 진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이번에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이란을 칠 아니 가능성이 그건 매우 이스라엘이 높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란은 핵 개발을 멈출
마음이 생각이 없고요. 없어. 네, 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대강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뭔가 지금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미국이 돌파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핵 협상이 잘 됐어요. 예. 위트코프가 1차, 2차 핵 협상이 잘 됐어요. 잘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트코프가 이란에 핵 농축하는 거를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차부터 안 된 거는 미국에서 핵 농축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3차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예. 3차, 4차, 5차 꼬이고, 그래서 6차에서 만나기로 하기로 한 거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때리는 걸 미국이 오케이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미국을 믿겠습니까? 6차 회담을 하기로 날짜까지 잡아놓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를 오케이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예. 핵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핵 협상이라는 게요. 네. 그러니까 막는 미국은 충분히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말고 다른 나라가 핵을 가지면 무조건 손해니까.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안 갖는 대신 요거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핵을 안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털끝만이라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란의 말은 그겁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든다는 게 아니다. 농축을 20%까지 하겠다. 우라늄 농축을. 그러니까 말은 당연히 그렇게 예, 해야 하는데 그 해야 못- 협상이 되는데 못 믿겠다. 속마음은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못 믿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하여튼 핵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나라의 속마음은 아무리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빨리 핵을 갖는 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네라고 생각해서 위험한 시도지만 시도가 시작된 거고 핵에 가까워질수록 그 가성비는 매우 높아지며 세상에 핵을 대체하면서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 어떤 약속을 해서 핵을 버리는 순간 손들어 하면 끝나는 거인데 그러니까 과연 이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예. 미국이 그래 우리 너 모든 제재 다 풀어줄게 핵하지 마 그걸 받는다면 끝나겠죠. 근데 이란은 핵을 포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라도 그래 그럼 제재 풀어 우리는 그럼 더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 제재를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 예. 제재를 풀어줬다는 이유로 자 이제 우리 핵은 버리자라고 하는 바보가 거기다 전 또 세계에 있겠나? 때렸잖아요. 그래 더 못. 뭐든 그렇든.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란 전문가, 그러니까 이란 출신이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란의 이란의 목표는 뭐냐? 그랬더니 일본처럼 핵을 만들 수 있지만 핵무기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래요.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만들려면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그렇죠. 만들겠죠. 예, 그런 국가가 되겠다는 그거 거예요. 다 원하는 거. 예, 그래서 그게 핵무기 가진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어. 그랬더니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다 내줄 수 없다. 예, 미국을 못 믿기 언제 때문에. 말이 바뀔지 모르. 예, 제가 가장 들었던 가장 확실하게 시원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부 관리도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이란 출신 이란인이에요. 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전 세계 핵을 가진 나라들은 다 믿을 건 핵밖에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럴 그러니까 테고. 이제 근데 이란은 여러모로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동안 구축해 왔던 소위 말해서 시아 초승달이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아 초승달이라는 게 이란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라크를 통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가는 라인이거든요. 네. 이 라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후티 방공까지 해서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다 반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깨졌어요. 그게 시리아가 깨졌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친이란 정권이 작년 12월 8일에 지금의 정권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란이 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끝나버렸고 헤즈볼라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계속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여전히 이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시리아의 교두보를 뺏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아이고. 양상을 보면,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야 헤즈볼라 그 장난 아니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확 무너졌고
삐삐. 이란도 야 그래도 이란이 뭐 진짜 엄청 인구도 많고 장난 아니야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진짜 붙었어요. 이란이 생각보다 금방 그냥 확 지구 그건 끝나버릴 모르죠. 수는 없겠어요. 장기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맞아요. 그리고 장기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을 텐데. 완전히 질 수도 없다. 그렇지.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완전히 이기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백병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 위트커프 미국에서도 헤즈볼라 완전 해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헤즈볼라는 살아 있을 거고. 지금 북한과 미국이 한판 붙어도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할 걸? 미국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밀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산속에 가서 어떻게 싸워요, 미군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쉽지 않아요. 장기전으로 그렇겠네. 가면. 근데 예. 다만 이란이 핵을 갖는 순간 사우디도 갖겠다. 뭐 네, 사우디도 갖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하고 뭐가 하기가 되게 버겁게 되겠네요. 버겁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못 믿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야, 사실은 골치 그 아프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한테 이스라엘하고 손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똑똑하긴 합니다. 손을 잡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가 되는 거를 확신을 해야지 돌이킬 수 없고 믿을 만한 약속을 해야지만이 손을 잡는데 내가 이스라엘과 손을 안 잡겠다는 게 아니다. 난 손을 잡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하고 대신 내가 돈 더 투자할게 하고 끝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하기 전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만 고쳐 먹으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대화를 예. 낚을 수 있는데 예. 이스라엘은 또 그건 하기 싫거든요. 거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두 국가의 법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옵션이 아니다. 예, 옵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은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쪽 지역의 중심 지역이 중심 국가들이 예. 이 지역 국가들의 중심으로 이제 이쪽이 재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고립되고 있는 거고. 거기 중동에 오히려 이란하고 손 잡고 그러니까 이란하고 손잡는 거는 무함마드 빈 살만도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이란과 싸우지 않고 경제적으로 같이 가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이란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바이든이 막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동 국가들은 어떤 나라도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막는 힘이 있다면 그건 아랍 국가들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왜냐하면 그런 전쟁이 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편 들기도 애매하고 이스라엘 편 들기도 애매하네. 예, 근데 미국 편 들겠죠. 근데 미국 편을 대놓고 못 들지만 미국이 하는 걸 막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란은 쉽게 말하면 본격적으로 돕지 않더라도 방관을 하면서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의 기지 빌려주고 그러면 그렇죠. 야, 기지 나라 빌려주고 쏠 쓴다면 테고. 니네들 또 그렇지. 우리 공격하는 걸 애매하지. 생각하고 때리겠다는 애매하지, 거잖아요. 애매하지.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기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전부 다 모든 아랍 국가들이 하는 말이 이란에 문제가 있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전면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동 국가들이 뭐 이란을 지원하진 지원하지는 않죠. 않을 것 같은데. 예, 절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난번 11일 전에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끼어드는 순간 이거는 폭망이거든요. 아니 지금 경제 발전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2034년에 월드컵도 해요. 그치. 지금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네.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솔직히 가장 이상적인 건요. 그냥 유대 국가를 포기하고 아랍과 유대인이 같이 멋지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뭐가 해야 되냐? 유대 국가를 포기해야 돼요. 예. 유대 국가 유대인으로만 된 국가를 그건 포기를 해야 돼요. 없어야겠죠. 예. 그래서 민주 국가를 세웠다. 그런데 왜 그걸 못 하느냐? 일단 유대 국가 포기하기도 어렵고요. 설령 뭐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없앤다 하더라도 민주 국가 된다 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 많으니까. 인구 증가율이 더 많을 그거는 테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그렇게라도 친하게 지내 네, 그게 안 되죠. 하겠는데 예. 그러니까 밖에서 유대 볼 때- 국가라는 아이덴티티를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투표를 하면 이 아랍인들이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랍 국가가 될 거고. 안 돼,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를 들면 큰 벽을 뭐 트럼프처럼 엄청 높은 벽을 지금 쌓아요. 이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절대 못 들어와.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남남이야. 예.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안 돼요? 않아요. 네, 그래서 통하지. 이스라엘이 무력을 자꾸 선택하는 이유는 무력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국가 체제를 와해시키면
거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못 원하지 살겠다. 않으니까 바깥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랍 국가들이 야 얘네들을 이쪽으로 보내면 어떡해? 라는 그런 상황이 오긴 올 테지만 아니 난민들이 막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형제라고 했었는데 들어온다고 해서 그들을 총을 쏘겠습니까? 쏘죠. 아니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탱크를 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네. 지금 이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이미 확립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살기 어렵죠. 어려울 것 같긴 그럼요. 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또 박대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실 이제 정확한 문제는 제가 항상 팔레스타인 문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애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상 말고 이 문제의 시작점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1897년에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었을 때 그게 역사적으로 문제는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다 언급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우리가 살 땅이 어떤지 보자. 그랬었을 때 그때 나온 멋진 말이 있어요. 그걸 계속 나중에 뭐 2012년쯤에는 이스라엘 학자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 말은 계속 써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 땅이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은 이미 다른 남자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팔레스타인이 살고 예. 있네. 이게 비극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주의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애초부터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게 세틀러 컬러니얼리즘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 사람 몰아내고 자기의 땅을 만들겠다라는 게 뭐 애초에 목표였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화근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뭐 100번 동감해요. 예, 그게 그건 이스라엘의 맞아. 좌파들이라든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수없이 연구해온 100년 이상 연구해온 사람들이라든지 역대 이스라엘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틀러 컬러니얼리즘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법은 가장 좋은 해법은 두 국가 해법이에요. 그냥 두 국가로 가야 되는 살든지. 겁니다. 예, 이건 두 국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답이 되겠죠. 누군가 하나는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아랍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이렇게 아랍은 계속 싸우다 보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예. 그다음에 제가 꼭 한 가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악플 많이 달 텐데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슬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에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들 제 스승들은 다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예,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갖다가 이슬람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팔레스타인이지. 뭐. 그러면 팔레스타인 그렇지. 문제를 뭐. 봐야 되죠. 그걸 이슬람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슬림도 있지만 크리스천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됐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이스라엘 문제를 볼 때, 팔레스타인 문제를 볼 때마다 이걸 아랍 무슬림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 오해입니다. 아랍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예, 아랍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아랍 크리스천들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당하고 있고 죽음을 당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종교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제가 강론할 건 아닌데 네. 오케이. 예, 오해를 하실까봐. 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계획이 그거라면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국군을 걸고 싸워야 되겠네요. 그럼요. 양쪽은 국군을 걸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예, 예. 이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더 밀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는 선택의 카드가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란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란은 그건 카드가 아니라 그럼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현재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존망을 움직일 정도의 힘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란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갖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반드시 공격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이란은 그 핵을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우리들 핵 개발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고. 왜 이렇게 심각해요? 이 동네 심각해요.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란 아까 말했지만 이란 입장으로 들어가면 핵무기를 안 만들 수가 없거든.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막 해요? 그러니까 전혀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게다가 합의를 했는데 뒤통수 맞았잖아요. 이란 네, 그게 입장에서. 관전. 그래서 이제 미어샤메 교수도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컸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을 뭐, 반드시 가지려고 할 거야. 못 믿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을 받는다면 그런 얘기잖아요. 나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맞고도 안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핵무기를 갖잖아요. 네. 가지면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정권도 미국이 보호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핵무기 컨트롤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나마
얘가 무슨 쿠데타나 뭐든 뭐 선거든지 뭐든 정권이 바뀌면 무슨 새로운 일이- 정권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처럼 뭔가 컨트롤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적잖아요. 미운 놈이라도 차라리 저 정권 잡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핵은 가질 수 있으면 무조건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란이 그걸 모르나? 그래서 사실 2% 해법은 듣다 보니까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들어봐. 이렇게 해보세요. 팔레스타인에 사시는 팔레스타인 이분들을 미안한데 이란 땅으로 옮겨 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란 안에다 만들어. 왜 이란이 그동안 그거 했으니까? 아니 그냥 그리고 나서 이란한테는 뭘 주냐? 핵을 가지라고 해. 아니 이란이 핵을 갖는 게 이스라엘이 싫은 이유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도 가질 거고 레바논도 가질 거고 다 가지면 이제는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만 핵을 쏘고 복잡해진 아니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갖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고치면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에서 팔레스타인이 싹 사라졌으니까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죠. 이란은 핵을 가지니까 얻을 거 얻었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랑 싸우다가 자기네 나라 그쪽에서 만들었으니까 나름 괜찮아졌잖아. 지금보단 낫잖아. 그리고 아랍 국가들은 야 더 이상 얘네들 안 싸우는 거야 그럼? 거의 뭐 이런푸네요. 이런푸.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야, 되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 그리고 나면 야 그래도 이란이 핵을 가져왔는데 우리도 핵을 가져야지라고 사우디가 핵을 갖더라도 이스라엘은 이미 그 땅을 다 가진 상태에서는 우리도 있는 핵 사우디가 있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투르키 파이살 그 전 장관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핵 가진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문제의 모든 건 사실은 이스라엘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하지 그거.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미국의 지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너무 막강한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힘이 없다고 한다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힘이 보면 세잖아요. 장기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센 나라는 맞는데 그거는 뭐 명확하게 맞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지나친 가자 공격을 하면서 이 자라나는 세대, 유럽의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세대, 여러 세대들에게 이 반이스라엘 감정을 심어준 거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굉장히 안 좋은 자산이 될 당연히 거예요. 그렇겠지. 그게 뭐. 굉장히 안 좋은 자산. 지금까지는 어쨌든 미국이 지원해 줬는데 미국도 지원하고 유럽도 지원하고 그 세대는 했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 그 이스라엘이 왜 남의 땅에 와서 저렇게 깃발 꽂아 그게 잘못이긴 한데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도 비슷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가서 원래 내 땅이라고 어떻게 그럽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인데 우리 땅이었어. 나가.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안 돼. 안 되는 건데. 안 되지. 안 된 건데 이제 뒤늦게 와서 뭔가 좀 해법을 좀 찾아보려니 그러니까 찾아보려니 뭐 해법을 찾으려니까 참 그냥 쉽지 서로 않네.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라도 무슨 욕을 먹더라도 주변 정리할 것 같고 엄청 신박한 이런 분님께서 이런 분께서 엄청 신박하게 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이란으로 옮긴다 와 엄청 신박하시는. 알겠습니다. 네, 잘 심각하네요. 아유.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네.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생각보다 네. 심각하다 이거.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 좀 잘 끝났으면 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잘못하면 그러네. 잘못하면. 네. 근데 아무튼 저는 바라는 건 이렇게 그 긴장 관계가 올라갈 때에는 뭔가 물밑에서 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봐요. 근데 약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국이 요즘 뭐 333 이래가지고 하여튼 물가 올리는 걸 정말 싫어한대요. 네. 이 트럼프 정부가 요즘. 그래.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팔레스타인 분들을 받고 증산을 해. 아니 증산을 해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면은 미국이 지금 뭐가 틀어져요. 미국의 계획이. 그래서 그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트럼프도 지금 금리 낮춰야 되는데 지금 물가 올라간다고 엄청 짜증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가 전쟁 나서 유가가 올라간다 이거 눈 뜨고 그렇지. 눈 뜨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요즘 할 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야, 그러네. 그러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 지금 정신 중간 선거 차려라. 전에는 전쟁하면 안 되네. 전쟁하면 안 돼. 너희 혹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아무튼 이해관계 이렇게 해서. 뭐 끝으로 제가 이거에 그 트럼프 주니어가 도어에 와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측 불가다. 그건 우리도 안다. 네, 예측 불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정치인들 문법과 다르다. 그렇지. 네.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열심히 핵 개발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일단 만약에 한다면은 한다면 예. 지금 해야지. 지금은 일단. 뭐 이스라엘도 우리를 못 때리고 일단 트럼프도 지금 우리를 못 해야지. 때리는 상황일 테니까. 근데 내년 안에 이제 일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서글픈 중동 이야기. 중동 이야기는 진짜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 뭐가 이렇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관계는 그래도 편한 거야, 그죠? 그래, 우리가 될 것도 아니에요. 정말 거기 진짜 비극의 땅이다 정말. 여기는 뭐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아유, 박근도 진짜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어떡하냐. 하여튼 트럼프가 좀 일단 막아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죠. 해보고 일단 이게 뭔가 되려면 이란에 빨리 비가 와야 되네. 그래, 좀 일단 먹고 살아야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진짜 이판사판이야. 근데 지금 뭐 좀 비극적인 하루 이틀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근본적으로 네 심각합니다. 막 단수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예, 단수하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가 어지간히 오랫동안 많이 오기 전에는 그래. 우리도 서울에 비 안 오고 경기도 화성에만 비가 와봐요. 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 돼요. 화성으로 옮겨야지. 알겠습니다. 아휴, 이거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힘들다. 진짜 머리 아프시겠으면 이제 매일 이거 들여다 보면 네. 어? 어제 오늘 아침에 오셨다고요? 아니 어제 저녁에요. 어제 네. 저녁에? 아유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피곤- 네, 피곤하실 네. 텐데. 도하 갔다 왔습니다.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 가셨다가 하루 만에. 가냐? 네, 자 박현두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